늙으면 다냐고? 그날 그 젊은 건달이 내뱉은 말이었다. 누구는 그냥 노인이라며 비웃었지. 하지만 나는 한때 전설이라 불리던 사람이었다. 그날 지하철에서 세상이 조용히 뒤집혔다. 예고 없이 깨어난 과거. 그 누구도 그 눈빛을 감당하지 못했다. 지금부터 건달이 시비 건 노인, 알고 보니 전설의 북파 공작원이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연립주택 단지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낡은 담벼락을 따라 흘러내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만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죠. 이 평범한 풍경 속에서 김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정장을 빼입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68세의 철수는 누가 봐도 은퇴한 공무원처럼 보였어요. 깔끔하게 다린 회색 정장에 검은 구두,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까지. 하지만 철수가 향하는 곳은 관공서도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 5호선 끝자락까지 왕복하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사람 구경이 제일 재밌지. 요즘 세상엔 얼굴에 본심 다 드러나는 법이야.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지하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해온 노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철수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 양반 이상해. 아침마다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니. 혼자 살면서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가족도 없이 저렇게 외롭게 살아가니 안쓰럽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철수는 그런 시선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했거든요. 누군가는 그가 허름한 집에서 혼자 지내며 가족도 없이 외로운 생활을 한다며 동정을 보내기도 했지만 철수는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 철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맨 뒤쪽 구석 자리에서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죠. 출근길 직장인들의 지친 얼굴, 학교 가는 학생들의 밝은 모습, 병원에 가는 노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까지 모든 것이 철수에게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놈들은 예의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 철수는 휴대폰을 크게 틀어놓고 통화하는 젊은이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면 철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작은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죠. 저녁이 되면 혼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철수는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과거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며 그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그날도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벗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철수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평범하게만 흘러가지 않는 법입니다. 철수의 조용한 일상에 곧 큰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었거든요. 점심 무렵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은 평소보다 북적거렸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 그리고 병원에 가는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철수는 언제나처럼 맨 뒤쪽 구석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때 열차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 셋이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어져 있었고 크게 웃고 떠들며 사람들을 밀치고 다녔어요. 다른 승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좁은 지하철 안에서는 피할 곳이 많지 않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은 윤태식이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태식은 건달 출신답게 거칠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는 팔에 새겨진 문신을 자랑하듯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목소리도 거칠게 내지르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자리 비워.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잖아. 태식은 앉아있던 대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학생은 겁에 질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피했죠. 태식과 친구들은 그 자리에 앉으며 더욱 크게 웃고 떠들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사람들을 관찰해온 철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예상대로 태식은 더욱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앉아있던 70대 노인의 다리를 발로 차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할아버지, 다리 좀 오므려. 우리가 앉기 불편하잖아. 노인은 놀라며 다리를 오므렸지만 태식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노인에게 계속 시비를 걸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귀가 안 들려? 대답을 해야지. 주변 승객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어요. 태식과 친구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은 것이죠. 일부 승객들은 아예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태식이 정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목덜미를 잡아 끌면서 더욱 큰 소리로 위협했어요. 아, 눈 똑바로 못 떠. 늙으면 다야. 어르신이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노인은 공포에 질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른 승객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지하철 안의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죠. 태식은 마치 자신이 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요즘 늙은이들이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어. 태식은 친구들에게 말하며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젊은 놈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래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생동물이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았죠. 그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오랜 세월 훈련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가운 냉정함과 기민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평범한 은퇴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의 자신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어요. 다른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노인을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어요. 그분은 당신 상대가 아니야. 태식은 갑자기 나타난 철수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뭔데 너? 이 아저씨가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그는 친구들과 함께 크게 웃으며 철수를 우습게 보았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손자나 돌보고 있어. 여기서 폼 잡지 말고 말이야. 하지만 철수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표정으로 태식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천천히 외투 안쪽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뭐 꺼내는 거야? 칼이라도 들고 다니냐? 태식은 여전히 농담조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숨을 죽이며 철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꺼낸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오래된 군번줄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군번줄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조용히 태식에게 보여주었죠. 북파 영입할 김철수. 태식은 그 글씨를 읽으며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태식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이거 예전에 뉴스에 나온 그 이름 아니냐? 친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북파공작원. 살아있었어? 순간 지하철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에서도 비웃음이 사라지고 대신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북파공작원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군번줄을 다시 외투 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예의라는 걸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가르쳐 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그분께 사과부터 하는 게 좋겠어. 태식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북파공작원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죠. 그리고 철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지금까지 만나본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아, 아저씨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태식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긴장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철수는 대답 대신 노인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태식과 친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철수의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은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철수는 태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른들께 예의를 지키고 살아.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태식과 친구들은 서둘러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내리기 전에 철수를 한 번 더 돌아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철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과거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철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그는 곧바로 침실로 향했어요.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군복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꺼내 자신의 몸에 대어 보았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체격에 맞는 군복이었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철수는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오랜만이네, 기철아.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철수 형? 정말 철수 형이에요? 얼마 만이에요? 전화의 주인공은 박기철이었습니다. 68세의 기철은 철수와 함께 예전에 작전을 뛰었던 동료였어요. 지금은 청소업체 사장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퇴직자였죠. 애송이들한테 한 수 가르쳐야 할 것 같아. 철수는 오늘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철은 철수의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형, 지금은 예전과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시 나서면 안 되는 시대라고요. 기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철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더 나서야겠지.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니겠어? 형, 진심이에요? 정말로 다시 나설 생각이세요? 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와서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철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애송이들을 보니까 누군가는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더라고. 기철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형이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알고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도 예전만큼 무모하지는 않으니까. 철수는 전화를 끊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했어요. 혹시 윤상필이라는 이름 기억나? 우리가 예전에 훈련시켰던. 아, 그 친구요. 지금 경찰 고위직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갑자기 그 친구 이야기를 하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철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상자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그 파일에는 윤상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상필은 과거 철수가 직접 훈련시키고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했던 후배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윤상필은 변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여러 가지 비리에 연루되기 시작했죠. 철수는 그런 윤상필의 모습을 지켜보며 실망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계기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철수는 파일을 다시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만난 태식이라는 젊은이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건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옳고 그른 것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북파 공작원 김철수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은 시간, 철수의 집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밤 11시쯤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철수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김철수, 나와. 태식의 목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낮에 지하철에서 당한 굴욕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죠. 오늘 낮에 우리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 태식은 친구 2명과 함께 왔지만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오히려 매우 각성된 상태로 철수를 찾아온 것이죠. 그는 철수의 문을 발로 차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 거 몰라? 우리 형이 경찰 고위직이야. 경찰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태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형이 권력자라는 사실을 무기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철수는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몇 분 후 철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낮과는 달랐어요.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압적인 기운이 더욱 강해져 있었죠. 내 형이 경찰이면 내 후임쯤 되겠군. 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름이 윤상필인가? 태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철수가 어떻게 자신의 형 이름을 아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형 이름을? 윤상필? 나이는 지금 40이 정도 되겠고 경찰청 수사기획과에서 일하고 있지. 철수는 마치 파일을 읽듯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직폭력배들과 금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와 있고, 태식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철수가 말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을 리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누구세요? 태식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대답 대신 집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그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윤상필의 사진과 함께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타났죠. 이 사진 속의 젊은이가 내 형이야. 1998년에 내가 직접 훈련시켰지. 철수는 오래된 훈련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겠다고 하던 청년이었는데, 태식은 그 사진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의 형이 그 사진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철수도 훨씬 젊은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상필이는 내가 위험한 작전에서 직접 구출해낸 제자야.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철수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철수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윤상필이 조직폭력배들과 만나는 사진들과 금전거래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태식과 관련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폭력 사건들, 그리고 내 형이 그것들을 어떻게 무마시켰는지 모든 기록이 다 있어. 철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와도 상부에서 압력을 넣어서 없던 일로 만드는 수법까지 말이야. 태식은 이제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과 형의 모든 비리가 이 노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확실해졌어요. 아저씨,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김철수야. 북파 공작원 출신이고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지. 철수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일들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 태식은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지하철에서 만난 노인이 아니라 자신과 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윤상필과 태식에 연루된 비리 내역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철수는 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철아, 나야. 지금 시간 있어? 형,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어제와 다른데. 기철은 철수의 진지한 톤을 감지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있어.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싶은데. 철수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그리고 이걸 적절한 곳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기철은 철수가 건넨 파일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형,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자료예요? 오랜 세월 수집한 거야. 상필이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철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기철은 파일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윤상필의 비리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조직폭력배들과의 금전거래, 수사 무마 공작, 그리고 태식을 비롯한 여러 범죄자들을 보호해온 증거들까지 말이죠. 이 정도면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기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형,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일에 다시 연루되어도 이미 연루된 거야. 어젯밤에 그 애송이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거든. 철수는 태식이 협박하러 온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생각도 없어. 기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형. 제가 아는 검찰 쪽 사람한테 전달해 볼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고맙다. 그리고 언론 쪽에도 동시에 흘려줄 수 있어? 철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만 처리하면 또 무마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것도 가능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는데 이런 특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철은 자신의 인맥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틀 후 철수의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아침 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 매체에 윤상필의 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되었어요. 경찰 고위 간부, 조직폭력배와 금전 커넥션 의혹 수사 무마 공작 정황 포착, 검찰 긴급수사 착수 증거 제보자는 신원불명, 훈장 기록에서 확인된 과거 북파 공작원 출신. 뉴스를 보던 태식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형이 모든 방송에서 비리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이 지하철에서 저지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윤상필은 그날 오후 검찰에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 수뇌부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단행되었어요. 부패와 연루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교체되었죠. 철수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평소처럼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군번줄도 증거 자료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는 법이지.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분노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기철은 철수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형, 대성공이에요. 윤상필은 완전히 끝났고 관련된 조직폭력배들도 대거 검거됐어요. 수고했어, 기철아. 이제 좀 세상이 깨끗해질 것 같네. 철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제자를 직접 응징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했거든요. 며칠 후 철수는 평소처럼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따라 비추는 가운데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역 입구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식이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어요. 형이 구속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후 태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철수를 발견한 태식은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태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은 태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경멸이 아닌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일어나.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하지만 태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왜 저 같은 놈을 살려두셨습니까? 형도 끝났고 저도 이제 갈 곳이 없는데.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식아,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봐.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철수는 그런 태식을 보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후회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한테 의존해서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살아봐야 안다. 잘못 살아도 끝에 가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철수는 태식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어요. 내 형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태식은 철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진정한 후회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죠. 아저씨는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태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스스로에게 받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제대로 된 길로 갈 기회를 준 것뿐이지.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거고. 태식은 처음으로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일단 일부터 찾아봐. 정직하게 돈 벌 수 있는 일 말이야. 철수는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특히 약한 사람들은 보호하려고 노력해. 예, 알겠습니다. 태식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내 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내 친구가 운영하는 청소업체야. 일자리가 필요하면 찾아가 봐. 내가 미리 이야기해 둘게. 태식은 그 카드를 받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살겠습니다. 철수는 태식의 어깨에 올린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전설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실과 싸우고 있는 사람의 손이었죠. 가라. 그리고 기억해.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단지 변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 철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태식은 깊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철수는 태식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악을 응징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았거든요. 젊은이는 아직 희망이 있어.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그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철수는 다시 지하철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은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손주가 보내준 성악 연주곡이 귓속으로 흘러들어왔죠.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이었는데 철수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어요. 지하철 안은 평소처럼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병원에 가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철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 청년이 철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철수의 단정한 모습과 차분한 분위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어 철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군인이셨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철수는 이어폰을 빼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뭔가 자세가 다르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군인이셨는데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청년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옛날 일이야.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청년은 계속 질문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죠. 철수의 마음속으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었던 시절,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날들, 가리고 윤상필 같은 후배들을 훈련시키며 희망을 품었던 시간들까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르네. 철수는 옆에 청년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식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예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청년이 내렸습니다. 내리기 전에 그는 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 철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청년 말이죠. 철수는 다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가 직접 불러서 녹음해준 가곡이었어요.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곡이었는데 손주의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철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할아버지, 제가 부른 노래 어때요? 음대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손주가 전화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철수는 그때 우리 손녀가 최고야라고 대답했었죠. 지하철이 종점에 도착하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편 열차를 타고 다시 출발점으로 향했어요.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거든요.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하루였죠.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모습은 그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늘어서 있고 도로에는 최신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철수는 알고 있었어요. 가끔 세상을 바꾸는 건 조용한 눈빛 하나일지도 몰라.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한 일이 크게 세상을 바꾼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꿔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태식이 일하고 있을 청소업체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태식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고 예전에 거칠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철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군복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들을 다시 상자에 넣어 옷장 깊숙이 보관했어요. 이제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철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 정의에 대한 신념, 그리고 후세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죠. 내일도 지하철을 타야겠군. 철수는 혼자 웃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철수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